처음 듣는 정보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선생님. 네.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고 한데 사실 그 얘기가 많이 이슈가 되진 않았나 봐요. 네, 그래서 그래서 마스카라를 안녕하세요. 예쁘신데 이미? 뭐가 고민이세요? 아, 제가 평소에 좀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네. 운동을 굉장히 오랜 시간 열심히 했는데 다이어트와 운동은요, 메이크업과 스타일링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워낙에 그런 걸 잘 하시니까 예쁨을 유지하고 계세요. 이미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짚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많이 드라마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정희 씨와 이제 재미난 메이크업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가 발라졌을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해보면 미끄덩거리는 것이 너무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발랐을 때 좀 쫀쫀하게 그런 윤기는 있지만 질척거리거나 너무 충분하다라는 느낌이 드시면은 골고루 바르면서 피부에 충분히 흡수되게 이렇게 한번 쳐주시고 좀 적당량을 유지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워낙에 운동 많이 하신 편이셔서 피부가 조금 까무잡잡하신데 한 톤 정도 어두운 샌드 컬러로 해드려 볼게요. V존에서부터 꽁꽁꽁꽁 치면서 저는 안 한 것처럼 아주 갓 세안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피부 표현을 정말 선호하는데 아까도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하나도 화장 안 한 것 같다고. 네, 제가 그걸 잘하는, 그 포인트를 잘하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컬러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그 컬러를 도톰한 조직과 얇은 조직에 맞춰서 잘 커버해 주는 거. 잡티가 많은 부위는 주로 어디가 되냐면요. 이렇게 요 주변에 잡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 조직은 좀 도톰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커버력 있게 바르셔도 상관없어요. 한 번 더 두들겨서 발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발라서 눈가, 입가, 미간 이런 데 얇은 조직에 바르면 이제 근육이 움직이면서 주름 사이에 끼게 되죠. 나이 들어 보이고 화장한 티가 너무 나고 수정 화장을 또 해야 되는 번거로움까지 생기기 때문에 적게 남은 잔여물로 이 컬러를 입혀주시는 느낌으로 가시면 맨 얼굴 같은 느낌도 훨씬 더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V존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다음에 많은 제형이 발라지고 이 뒤쪽은 정말 소량이 발라졌기 때문에 자연 쉐이딩이 돼 보여요. 작아진 느낌을 가지실 수 있어요. 네, 아까보다 여기가 커버가 더 된 것 같아요. 완전히 됐죠? 네네네. 파우더 하기 전에 이렇게 펄 파우더랑 이런 제형들을 섞어서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지속력을 높이는 거지만 화사한 색감이 올라가면서 잡티도 2차 커버가 되는 역할도 해주고 얼굴을 전체적으로 그 V존 라인에서 조금 더 핏이 딱 살아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해줘서 이 두 가지를 섞는 걸 좋아하는데 V존과 코끝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콩콩콩콩 쳐줘요. 지금 이거 치면서 좀 아까 아주 조금 보였던 잡티가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 잔여물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면요. 눈두덩에 살짝 가져갈 거예요. 그러나 더 묻혀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쓰다 남은 잔여물로 눈두덩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 잔여물을 또 이마에도 살짝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원래 혈색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 다음에 얘를 끌고 와서 어디 가져가요? 턱선으로도 가져가요. 그 다음에 코끝으로도 살짝 가져가요. 그래서 얘는 그냥 원래 자연스러운 혈색인 듯이 보여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섀도우 브러쉬에 묻히셔가지고 동공 아래쪽도 한번 싹 커버해줘요. 다크가 좀 고민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컨실러 제형으로만 커버하려다 보면은 눈가에 주름도 많고 그 다음에 조직이 얇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 뭉글뭉글뭉글해서
겉돌면서 주름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커버도 그 순간은 돼 보이지만 많이 안 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펄 파우더와 이런 화사한 색감의 볼터치를 반반씩 믹스해서 원래 혈색인 듯한 이런 표현이 끝난 후에 살짝만 눈두덩 아래 이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더 눈 밑에 다크가 커버되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제가 혼자 할 때는 여기 좀 하고 나면 좀 많이 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주름이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선생님이 해주신 거 보니까 확실히 많이 전혀 잘 안 보여요. 코 능선, 그 다음에 눈 언덕, 그 다음에 콧볼, 턱선 이 부분을 살짝 브러쉬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일단 굉장히 맑고 투명한 느낌이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결과가 있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내 피부 같고 화장을 했나 안 했나 잘 느낌도 없으면서 굉장히 건강한 그런 피부 표현으로 이제 바뀔 거예요. 맨 얼굴이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쉐이딩과 컨투어링에 쓰는 파우더예요. 요 세 가지 컬러를 싹 이렇게 브러쉬에 믹싱해서 팔레트 위에서 콩콩콩콩 치면서 브러쉬에 잘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세요. 좀 넓은 브러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팔레트 위에서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 이 브러쉬가 다 있어야 되느냐? 아니요, 하나만 있으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아주 컨투어링이 너무 쉽게 확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쓸게요. 이 삼각존에서 이제 쑥 아까 여기 볼터치 했었던 이 부분까지 쭉 대각선으로 나와요. 자, 나와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부채꼴 모양으로 위쪽으로 살짝 나와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부채꼴 모양으로 아래쪽으로 나가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연결해주면서 나와요. 여기서 가장 많은 양, 그 다음 양, 그 다음 양, 그 다음 양 하면서 얼굴이 확 꺾여 들어가는, 그리고 페이드아웃 되는 그런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실 수 있겠죠. 얼굴의 외곽을 한 번씩 쑥 하면서 가장 커버하고 싶고 가장 작게 만들고 싶은 부위를 한번 쓱 쓸어줘요. 너무 편리하게 싹 쓸어지죠. 혼자 집에서 쉐이딩 할 때는 여기 그 브러쉬가 귀에 가는 일이 없거든요. 와, 근데 지금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는 거의 귀를 많이 터치가 되네요. 그게 좀 신기해요. 보세요.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얼룩질 일이 없죠. 그리고 파운데이션이랑 볼터치랑 그다음에 이런 구조 자체를 얘가 싹 끌고 나오기 때문에 그냥 원래 얼굴의 톤인 것처럼 보여지지, 보통은 이제 쉐이딩 잘못하면 되게 얼굴이 얼룩져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효과가 나도록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헤어라인 밀접한 곳에서 시작해서 나와줘야 얼룩이 덜 보이고 얼굴이 더 작아 보이고 깊이감 있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죠. 이 제형을 살짝 묻혀서 이제 같은 컬러 제형인데 이걸로 노즈를 살짝 가져올 거예요. 자, 노즈를 시작하는 부위는 어디가 좋으냐면요, 눈 앞머리에서 시작해서 싹 한번 이렇게, 아까 이 볼터치 색깔 올라갔잖아요. 그거와 오버랩 되는 거예요. 되게 은은하게 싹 오버랩 되면서 나머지 잔량으로 콧볼까지도 한번 싹 쓸어주세요. 그러면 아시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그 얼굴의 쉐입과 얼굴의 어떤 특징들이 고급스럽게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이크업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의상에 따라 조금 더 화사해야 되면 볼터치를 조금 더 얹으시면 되고, 또 어떤 컨셉에 따라 조금 더 톤을, 지금 가을이니까 조금 더 가을가을하게 톤을 차분하게 쫙 톤을 주셔도 괜찮고, 네, 그렇게 해서 기본 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색을 더 얹을지 뺄지를 나중에 정하시면 돼요. 지금 아이브로우 컬러를 보면 머리색하고 눈썹색하고 톤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는 이제 회색빛이 나고 여기는 밝은 브라운색이 나요.
그런데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눈동자 좀 클로즈업하면 되게 밝은 오렌지 브라운 톤에 아시안들 치고는 눈동자 색이 좀 브라운 톤에 속하세요. 어쨌거나 검정보다는 브라운 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네. 그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눈동자가 약간 이렇게 밝은 브라운 색이세요. 브라운 톤에 어울리는 아이브로우 컬러와 아이섀도우와 뭐 그런 색들을 고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색을 잘 서포트하는 메이크업이 되겠죠. 네,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톤을 좀 골라볼게요. 아이브로우와 아이섀도우로 머리색과 아이브로우 색과 눈동자 색, 이 근거리 색의 톤을 좀 맞추려고 해요. 왜 맞추냐면 이 색이 쭈르륵 맞았을 때 세련미가 조금 있거든요. 머리색과 비슷한 계열의 섀도우를 제가 선택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네, 이렇게 브러쉬에 이 톤을 살짝 맞춰서 이렇게 브러쉬에 입혔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뾰족한 브러쉬로 이 끝부분의 결을 엣지를 조금 살려주고 싶어서 이것도 살짝 이렇게 묻힐게요. 색 똑같죠? 눈썹 결을 잡아주는 역할을 이 펜슬로 할 생각입니다. 눈썹에 결이 있어요. 위로 솟은 부분, 옆으로 눕는 부분, 아래로 흐르는 부분. 다음 단계 뭐 갈 거냐면요. 이제 거울을 보시면 눈의 쉐입과 아이브로우의 쉐입이 보여지실 텐데 아이라인은 동그란데 눈썹이 이렇게 일자로 나 있다거나 아니면 밑으로 이렇게 처져서 나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눈썹에 맞출 거야, 쉐입을 아이라인에 맞출 거야 라는 고민이 들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이라인의 형태와 아이브로우의 형태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근거리에 있는 쉐입들이 싸우게 만들지 않는 게 얼굴이 편안해 보이고 눈에서 보여지는 어떤 쉐입의 느낌이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이브로우의 형태는 약간 갈매기 눈썹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도 맞추고 여기에서도 맞출 건데 첫 번째 아이라인의 형태를 조금 빼주면서 세련된 시크한 맛이 좀 있으시고 눈매에 쌍꺼풀 없으시면서 그 아시안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좀 길게 빼주면서 아이브로우 쉐입과도 맞춰주고 또 반대로 아이브로우에 가서는 이 앞쪽에서 시작되는 그 동그란 선을 잘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이 앞부분에서 조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 조절을 해주고 여기서도 조금 조절을 해줘서 최종 결과물은 눈이 서로 쉐입끼리 잘 서로를 도와주는 정도로 아이 메이크업을 끝내게 해주면 너무 드라마틱하게 예뻐지겠죠.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선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되게 신선한. 그래요? 내가 어떤 선을 이루고 있는지, 어떤 결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색이 주조색인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했어. 주로 거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에 대한 관찰과 집중이 아니라 연예인 걔 예쁘던데 내가 걔처럼 되고 싶고 내가 오늘 뭐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데 거울을 보고 있으나 나와 거울 속에 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막 생각하고 동영상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안내 주신 그런 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이제 보여지는 거를 이제 무작정 따라해 보려고 하는데 또 막막하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네네. 지금 이렇게 팁을 주시니까 네네. 좀 집에 가서 해볼 때 그런 걸 좀 관찰을 해서 맞아요. 네,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브로우 결을 잡으실 때는 콧볼이 있잖아요. 콧볼에서 90도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면 아이라인의 형태를 잘 도와주는 눈썹 형태를 여기서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래쪽에서 살짝 이런 선들이 나와줘야 이 아이라인의 형태를 도와주는 아이브로우 형태가 되겠죠. 좀 이해되세요? 네. 네네. 거울 한번 봐보세요.
이쪽하고 비교해보면 어떻게 틀린지 보이죠? 네. 네네. 짙은 부위가 있고 여기 조금 빈 형태의 컬러들이 여기 살짝 보여요. 그래서 거기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의 결을 따라갔듯이 여기도 결을 따라서 그려주시는 거.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결을 따라서 싹싹 눈동자 색이 샤라락 같은 결로 만들어지니까 어때요? 편안하고 좀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네. 아까 썼던 브로우 컬러들과 포함한 이 색들로 이제 아이섀도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4가지 브러쉬에 섀도우를 다 묻혔어요. 제일 처음에 포인트 컬러로 음영을 좀 줘볼게요. 자, 요 컬러의 선택은 뭘 기준으로 해서 선택했냐면 눈동자를 가장 잘 서포트할 수 있는 아이섀도우 컬러를 선택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오렌지 브라운 색의 눈동자를 가장 더 깊이 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컬러를 선택해서 이렇게 먼저 음영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언더도 살짝 연결해서 3분의 1 지점만 삼각존을 살짝 이렇게 음영을 줄 거예요. 이 삼각존을 잘 메꿔주시면서 그 대신 전체를 다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에서 2분의 1 지점까지만 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이브로우 형태도 망치지 않고 아이라인의 형태도 망치지 않고 서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려면 이 형태를 생각한 아이라인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조금 길게 빼줬을 때 눈매가 더 시원하고 멋있어 보이게 표현될 수 있겠죠. 컬러를 입혀주셔서 눈동자하고 만나는 이 컬러가 조금 더 깊이감 있어 보이도록 이 컬러를 이렇게 섀도우를 포인트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눈의 쉐입을 지금 아이브로우 형태랑 조금 맞춰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길어 보이게 포인트를 빼주시고 잔여물이 묻어져 있는 포인트 브러쉬를 다시 위장감 보세요. 이 삼각존 부분에서 살짝. 자, 얘는 언더 쪽에 섀도우가 자칫 잘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독해! 이런 메이크업이 되거든요. 너무 독해! 막.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언더 쪽에 섀도우 하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원래 눈 밑에 그런 음영이 있는 것처럼 만든다. 자,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게 되냐면 원래 그냥 이런 음영이 있는 대신 메이크업으로 이렇게 시커멓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원래 언더 쪽에 이렇게 음영이 살짝 있어 라는 느낌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연스럽죠? 이렇게 하니까 되게. 평소 그 정샘물 이미지가 있잖아요. 약간 네네. 투명 메이크업. 네네네. 근데 그거보다 조금 진한 느낌이 드는데 네. 완성된 게 좀 궁금해요. 네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음영을 어느 정도 잡아준 상태로 얼마나 청명하고 또렷해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색을 선택하는지 너무 중요해요. 그 위에 유행하는 컬러들을 살짝 쓰면 굉장히 센스 있는 메이크업의 룩을 연출하실 수 있죠. 젤 라이너를 브러쉬에 이렇게 묻히셔가지고요. 점막, 속눈썹이 나와 있는 부분에 싹싹싹. 아까 포인트 섀도우한 부분하고 맞나요? 아이라인이 맞나요? 그런데 아이라인 그린다는 느낌으로 그리시는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에서 아이섀도우랑 만난다. 아이섀도우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섀도우와 아이라인이 조화롭게 만난다 라는 느낌으로 자, 그려주세요. 자, 이 끝부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앞머리 살짝 연결만 줄 거예요. 눈동자가 반짝반짝 눈동자가 예뻐 보이죠? 전문가의 손길 다르다. 어느 정도 아이라인의 형태로 눈과 아이브로우 형태를 이런 정도로 이제 만들어 놨어요. 자, 이제 다시 아이섀도우 포인트 컬러를 살짝 묻힐 거예요. 이 섀도우 묻힌 걸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까 포인트 섀도우를 살짝 한 번 더 입혀줄게요. 그라데이션 시키면서
나 라인이 아니라 섀도우와 라인이 잘 조합된 형태로 표현법이 어울리세요. 왜냐? 쌍꺼풀이 이렇게 굵게 있으신 분들은 섀도우에 그 쓰여지는 폭을 좀 넓게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속쌍꺼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은 원래 외꺼풀인 그 개성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신 언더 쪽에 제가 이렇게 섀도우를 넣은 이유는 전체적인 프로포션, 그러니까 얼굴의 균형감을 주기 위해서 언더 쪽을 살짝 넣어주면 지금 한쪽과 안 한쪽 여러분들 비교해 보세요. 여기가 훨씬 짧아 보이죠? 한 곳은 조금 이렇게 이마하고 눈썹, 눈썹에서 코끝, 코끝에서 턱선까지의 길이가 동일한 사이즈로 보여져요. 그리고 왜 동양인들이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하면 독해 보이는 게 눈이 이렇게 올라가 보이잖아요. 근데 언더를 이렇게 하니까 덜 올라가 보이죠. 오히려 이쪽은 올라가 보이는데 뜬 상태에서 이 선을 살짝 이렇게 좀 빼줄 거예요. 뷰러를 한번 할게요. 그 눈선이 있으신 분들은 마스카라의 표현이 샥 이렇게 해표 눈썹처럼 샥 이렇게 되게 하는 거를 싫어해요. 저는. 저도 싫어해요. 촌스. 아는구나. 네, 이렇게 세련된 사람이 당첨이 됐네. 왜 그러냐면요.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속눈썹이 싹 올라가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근데 외꺼풀이나 그런 분들은 이 눈선이 강하고 그 선이 매력이기 때문에 속눈썹이 그 선을 방해한다니까요. 마스카라를 하실 때 살짝 지그시 눌러서 옆으로 살짝 이렇게 빼줘서 눈썹이 옆으로 샥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훨씬 더 눈매 선도 예뻐 보이고 표현도 더 좋아 보일 경우가 있어요. 처음 듣는 정보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고 한데 사실 그 얘기가 많이 이슈가 되진 않았나 봐요. 네, 그래서 그래서 마스카라를 하실 때 자, 여기 살짝 이렇게 집어넣어서 옆으로 살짝 빼요. 살짝 빼요. 또 옆으로 해서 살짝 빼요. 옆으로 해서 살짝. 그다음에 언더 쪽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속눈썹이 많이 있지 않으셔서 오히려 더 지저분해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더 그 옆으로 빠지는 선을 강조하시고 싶으실 때는 우드 스틱인데요. 살짝 구워서 연기가 좀 빠지고 나면 얘를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눈이 너무 끝내줍니다. 진짜 너무 예쁘게 됐어요. 이런 톤이 있고요. 이런 톤이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게 웜톤하고 쿨톤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구분이 어려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색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게 본인 계열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머리색, 눈동자색, 눈썹색. 그쵸? 맞아요. 네. 요 계열보다는 이런 계열이 조금 더 본인에게 어울리는 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색을 먼저 하신 다음에 외곽 쪽으로 가실 때는 저는 좀 브러쉬를 활용해서 파운데이션 색과 입술 색이 싹 오버랩 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컨셉은 입술 발랐어 이거보다는 저처럼 정말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드러내는 류의 메이크업을 하실 때는 저는 이렇게 검정 뿔테 안경도 꼈고 선을 강조하는 룩을 했기 때문에 머리도 막 이렇게 딱 가르마 타서 딱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입술을 쓰는데 조금 더 이렇게 내추럴한 이런 룩을 할 때는 파운데이션과 립스틱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조금 이렇게 오버랩 되면 훨씬 더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요. 같은 계열의 립밤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사실 이 제형을 제가 왜 선택했냐면 약간 입술에 아토피기가 살짝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술 주름이 많은 분들은 모이스처 제형, 약간 윤기 있는 제형 이렇게 좀 매트하거나 조금 이렇게 윤기가 없는 제형은 주름을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형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이 윤기 때문에 조금 더 입술 주름이 좀 덜 보이실 수 있어요.
립과 아이섀도우가 끝나고 나니까 어느 쪽으로 밸런스를 잡아줄까를 조금 보게 돼요. 근데 아이섀도우는 안정적으로 됐는데 립하고 상관관계를 봤을 때 볼이 조금 색감이 더 올라가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네네. 그 섬세하게 네네. 그 작은 터치들이 모여서 이렇게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네네. 혼자서 유튜브 네. 같은 거 보고서 할 때는 네네. 이런 느낌 전혀 나지 않던데 작은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아, 네. 네, 섬세해서 너무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별 말씀을요. 일단 정희 씨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예쁜 분이세요. 그리고 사실 정샘물 메이크업은 모든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만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해 오시고 건강도 잘 케어하시고 이렇게 또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목마름 때문에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차곡차곡 베이스에서부터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것을 똑같이 카피해 본다는 느낌으로 차곡차곡 조금 연습해 보시면 본인의 테크닉으로 충분히 되실 수 있으실 것이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뿅.